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드릴토크에서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는 이은재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ANLG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무건이고요. 드릴톡에서는 컨텐츠 전반적인 제작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NLG 대표 운영하고 있는 신유정이고요. 마찬가지로 감독님과 함께 드릴톡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시즌 1에서는 사진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담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즌 2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모이게 됐죠? 일단 섭외 실패해서 모인 게 네,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시즌 1이 어땠는지 한번 소회를 나누고, 그래서 시즌 2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수다를 떨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게 됐죠. 네. 저 이름하여 오늘은 드릴톡 시즌 2 영화입니다. 네, 나중에는 아마 프리킬로 이렇게 잡힐 수도 있겠죠. 네네네. 네. 네.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조금 실험적으로 아이폰으로 저희가 전체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형태로 갈 거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테스트 겸해서 저희가 이번 화를 한다라는 이제 자리 세팅도 해보고, 그쵸. 네, 지금 드릴톡 오피스에서 영상 촬영을 하면 어떤 톤일 것이냐, 뭐 조명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또 막 여러 가지 장비들도 좀 들어왔고, 그리고 저희가 시즌 1에서 보면은 더 되게 멋있는 장비들 가져오셔서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되게 합리적이고 컴팩트한데 영상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고 좀 트렌디하게 갈 것인가를 가지고 두 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세범님 얘기 그 예전에 지난번에 만나서 했던 얘기랑 포함해서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카메라를 막 세워놓으면 맞아요. 막 부담을 좀 가지고 괜히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저희가 조금 최대한 라이트한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그랬을 때 지금 형태가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 관찰 예능. 관찰 예능 보면은 이렇게 막 벽에다가 흰색 이렇게 한 다음에 구멍만 뿅 뚫어가지고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뭔가 지금 되게 카메라가 많다, 뭐 아니면 촬영을 되게 빡세게 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느껴져서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이 정도의 감각은 저는 아주 부담스럽지 않고 좋습니다. 네. 역시 참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시즌 1을 자그마치 14화나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시즌 1에 대한 소회와 랩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두 분한테 드릴톡 시즌 1에 대한 소회 내지는 하면서 뭐 느끼신 점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드릴톡을 이제 은재님이 기획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제작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 혹은 이제 이 대화들이 어떻게 풀어질까 사실은 이제 정확히 그려지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냥 서로 얘기를 나눈다의 느낌이었다면 어느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 더 뭐랄까 뭔가를 좀 더 배울 수 있고, 이제 뭐라고 하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스피커분, 연사분, 그쵸. 연사, 맞아, 그 단어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사분이 뭔가를 좀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걸 얘기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형태로 자리를 잡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되게 기획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런 형태가 되고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형태,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뭔가 거하게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 그냥 밀라노 페어 다녀온 사람
사람한테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시작을 했었죠. 맞아. 아주 되게 캐주얼하게 시작을 했는데 한번 모여보니까 괜찮네? 이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14회 진행했더라고요. 어우, 14는 맞아요. 많이. 그렇- 예. 그렇게 많이 짜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막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는데 막 잘 되는 게 있는데 얘가 전형적인 후자였었어요. 저한테는 막 이렇게 막 안간힘을 안 써도 막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섭외도 잘 되고 또 거기 온 사람들로 또 막 또 다른 무형의 비즈니스가 막 만들어지고 그래서 드립톡은 저한테는 되게 좀 행복한 프로젝트였죠.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 단어로 말하자면 신기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진짜로 뭐가 될지 사실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제 같이 이제 뭐 찍어보자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좀 러프하게 시작하면서 했는데 이게 회차가 거듭돼 갈수록 그 어떤 되게 이 드릴톡이라는 이름의 인력이 되게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자석으로 치면 자꾸 자성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탁탁 달라붙는 그런 느낌? 주제가 계속 달라지긴 했어서 모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떤 결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석에 이렇게 싹 달라붙듯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지는 조금? 근데 그게 되게 느슨하면서도 단단한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일종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약간 무해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면서 스스로도 발전하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참여하신 분들이 해줬던 이야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해주신 이야기랑 비슷한데 자기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되게 센 흡입력으로 확 들어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부산에서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뭐 행사도 많고 강연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되게 농밀하게 막 되게 깊은 이야기를 막 서로 나누고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너무 부럽고 신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저도 제일 좀 기분 좋았던 이야기죠. 그래서 생각보다 오프라인 모임의 묘미라고 해야 되나? 모였을 때 되게 깊은 이야기 서로 처음 만나는데 그래도 어떤 공통점이나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드립토크의 제일 좀 재밌는 부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기록용으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기도 하고 저는 현장에서 이제 스케치 촬영을 담당을 했잖아요.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표정이나 연사의 그 표정이나 어떤 몰입도 이런 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 이제 뭐 어느 하나 뭐 졸거나 아니면 좀 지루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막 눈빛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더 비싼 돈을 내고 왔단 말이야. 어떻게 더 이 이야기를 더 잘 흡수해서 가지? 그리고 맞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랑 내가 더 뭔가 교류해서 좀 더 뭔가 내가 어떤 좀 더 긍정적인 가져가는 예, 예. 뭔가 좀 근데 막 진짜 뭐 영업을 해서 뭘 따가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배워가지? 내가 어떻게 더 인스파이어 받지? 막 이런 그런 눈빛들을 보는 게 되게 저 스스로한테도 되게 많은 영감이 되고 뭔가 자극이 좀 되고 네, 자극이 되고 막 뜨거워지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도 그렇게 느끼셨다니 너무 좋네요. 그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실은 재방문율이 엄청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계속 바뀌니까. 뭐 조직문화 얘기하다가 브랜드 얘기하다가 뭐 이게 완전히 이게 몇 번씩 갈리니까 재방문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재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그냥 주제가 뭘지 너무 고민하지 않고 슬롯이 열렸을 때 신청하려고 애쓰신 분들이 그래도 은근히 있었다는 게 또 이제 만든 사람으로서의 뭔가 뿌듯함 이런 거였기도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자극이 됐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이 얘기 듣고서 자극이 돼서 나도 집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지고, 제가 하루키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생각해봤더니, 하루키 책을 읽고 있으면은 제가 뭐가 쓰고 싶어져요. 그 마음이 되게 강한데, 이 모임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라고 자평해 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회차 14회차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회차 내지는 연사는 누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딱 떠오르는 뭐 이렇게 이유까지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저는 아무래도 쟁쟁한데요. 쟁쟁한데 맞아. 쟁쟁한데 머릿속에 이게 막 좀 떠오르는 분들이 네. 좀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정욱님, 정님. 네, 정욱님 세션이 워낙 좋았던 게 뭐랄까 약간 이 시대의 지성인이란 이런 느낌인가. 정말 지적인 남자예요. 장난 우리가 아니죠. 최근에 본 모든 남자 중에 가장 지적인 남자였죠. 맞아요. 책이 막 몇 권을 추천을 해주셨고, 뭐 추천이라고도 이제 발췌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용이 나왔던 건데, 어쨌든 너무 좋은 책들을 또 추천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주제 자체가 그 조직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저희가 이제 좀 관심이 많았던 분야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인사이트 있고 깊게 이제 파주셔서 아무래도 그래도 정욱님께 제일 저는 이제 좀 와닿았고, 그때 그게 아마 조직문화 세션 첫 타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다른 분들의 얘기도 조금 더 깊고 그런 느낌이 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제일 저한테는 좀 좋았어요. 어떻게 어느 회차의 강연자가 제일 인상적이셨나요? 저도 이제 정욱님도 떠오르는 분 중에 한 분이었고, 그 조직문화 세션 내에서 굳이 따지자면 조금 대비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세범님. 세범님의 세션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게 세범님 세션이 가장 그 14회차를 통틀어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길었다고 하면 막 뭐 지루하거나 아니면 약간 지치거나 막 다들 막 좀 피곤해하거나 이럴 법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전혀 없었던 느낌인 거예요. 뭐야, 시간이 이렇게 벌써 지났어? 이런 느낌이었고. 네이버라 그랬던 게 아닐까요? 그랬을까요? 애증의 네이버. 애증의 네이버. 그것보다 저는 그 이제 세범님 그 연사의 캐릭터 덕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정욱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에너제틱하고 열정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받는 느낌,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세범님 되게 잔잔하고 조곤조곤하고 이제 이야기 하지만 이제 뭔가 이 말에 되게 뼈가 있고 막 핵심이 있고 그런 식으로 쭉 길게 지루하지 않게 맞아요. 편안하게 이어가는 그런 형태의 뭐 스피치, 뭐 대화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약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런 세션이어서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이제 제가 이제 네이버라고 하니까 기대했던 바는 뭔가 그래도 지금 그 우리나라 그 기업들 중에 뭔가 그 규모도 되게 크고 회사 자체가 되게 크니까 어떤 되게 엄청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되게 본질에 집중한, 진짜 뭐 기본 가치에 집중한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돼서 그 내용적으로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일단 딕션이 좋았고, 네. 그분도 뭐 어디서 그런 거 하세요. 그 장애우분들을 위해서 오디오북 녹음하는 성우 같은 거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딕션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맥락도 되게,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도 퀄리티가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 거를 되게 쉽게 맞아요. 되게 맥락을 이해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 거는 실은 이러이러했고 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는 그 스트럭처가 되게 잘 짜진 맞아요. 편이었었죠. 맞아요. 그래서 좋았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고 웃긴다. 저도 한 명을 찝으라면 조직문화 세션이었고, 하나님 세션이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 네. 왜 좋아하냐면은 딱 그분의 이야기 듣는데, 하나님은 세범님에 비해서 막 그게 되게 구조적이나 그러진 않았는데, 저렇게 일한 사람들이 있으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을
제일 강하게 준 게 하나님 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회사에 있다고, 그리고 저렇게 회사 걱정을 진심으로 한다고, 그리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그 마음을 막 조금씩 담고 더 담으려고 맞아. 막 그 마음이 막 너무 느껴지는 분이셨고, 맞아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딱 이야기 하시자마자 딱 드는 생각과 표정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해. 약간 이런 느낌이 기억에 제일 남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엄마 역할을 해주면 회사의 많은 사람들의 멘탈이 좀 부여잡아지겠다. 그러니까 회사라는 거는 다 바쁘고 다 엉망진창인데, 그거는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다 마찬가지인 건데, 그 엉망진창의 사람에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정신을 부여잡고 좀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애정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거를 그분의 말씀보다 그분이 하는 행동과 뿜어져 나온 오라가 맞아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었어요. 그걸 아마 그날 세션에서 다 느끼셨던 것 같고. 어쨌든 그분이 했던 이야기의 맥락도 결국에는 이제 그 배민에서 가지고 왔던 그 하나님이랑 피플팀이 가지고 왔던 그 마인드 자체가 그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거나 이제 적응을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이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더 따뜻하게 이 공간에 적응할 수 있게, 이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이 실제로 보이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마음이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저는 이제 작은 회사도 다녀보고 큰 회사도 다녀봤는데, 큰 회사를 그렇게 다니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영향력이나 개인의 어떠한 심정과 마음이 이렇게 표출되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회사가 커질수록 그렇게 일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일해도 그런 영향력이 잘 발휘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좋은 회사들이나 좀 잘 성장한 회사들 보면은 꼭 하나님 같은 캐릭터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개인의 영향력이나 어떤 성정 같은 게 드러나는 회사들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민이 잘 된 이유가 그 안에 너무 훌륭한 사람도 많고, 뭐 봉진님도 너무 좋고 인성님도 좋고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 비율적으로 더 높았고, 그래서 얘네가 더 잘 됐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분이셨죠. 조직 문화로도 이제 딱 떠올렸을 때 배민이 그러니까 그쵸, 보통 조직 문화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배민이니까, 맞아요. 우아한 형제들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모아봐도 역시나 조직문화 세션이 좀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가장 마지막 주제여서 그랬나요? 우리의 기억력은 일천하니.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조직문화 세션이 그 영향을 제일 많이 줘서 시즌2도 조금 주제가 이제 뾰족해지는데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죠? 지금 느낌은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들 사실은 이제 시즌 1 때 이야기들을 다 모아 보면 물론 뭐 AI 얘기도 있었고 밀라노 페어 얘기도 있었고 뭐 사실 돌고래 교단도 있었고 다양한 맞아요, 형태의 맞아요. 컨텐츠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다양한 컨텐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모아 보면 어쨌든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얘기했을 때 좀 일과 사람, 뭐 조직과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더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어쨌든 했잖아요. 맞아요. 일과 사람 그리고 회사, 이렇게 한 세 가지 주제가 될 것 같고, 그냥 앞으로도 우리가 드릴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다 떨 거리는 많은 영역인 것 같다. 뭔가 끊기지 않을 만한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 얘기가 결국은 그냥 우리가 살면서 쭉 가져가야 될 화두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돈 벌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고 살아야 되니까. 네. 먹고 사는 얘기니까. 뭐 비단 꼭 이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뭐 아까 사실 저희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대퇴사 시대에 대퇴사의 시대. 대퇴사의 시대에 대퇴사. 그러니까 다들 무엇을 찾아 원피스도 맞아요. 아니고 뭘 찾아서 지금 다 퇴사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일을 결국에 자기의 자아나 자기 일을 찾아서 또 나오는 거고 이제 그게 어쩌면 다른 회사를 찾아가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과 일과 회사 이 어떤 그 구조들 안에서 움직이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오늘 이 자리 하기 전에 이제 유수의 대기업에서 유수의 임원을 하시던 일을 정말 잘하기로 유명한 어느 분이 퇴사를 하시면서 여기 찾아오셔서 했던 한마디가 이제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좀 찾아야 되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약간 땡 하는 느낌이네요. 땡.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회사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회사 일에만 몰입이 돼 있어서 나를 놓치기가 되게 쉽죠. 그리고 그분도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 막 정말 일밖에 주말까지 막 다 이렇게 막 소비해서 일만 하시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일수록 내가 뭐 좋아했지? 내가 뭐 잘하지? 이에 가면은 되게 댕해지는 상황을 한 번씩은 다 맞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대퇴사의 시대에 퇴사를 어렵게 힘든 결정을 해서 뿅 나오면 대부분 다 나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좋아하지? 내가 뭐 잘하지? 난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라는 질문으로 가서 그런 주제가 앞으로 좀 먹히지 않을까. 이곳에 모이는 분들이 은재님 표현으로는 여기 퇴사자들 혹은 퇴사 희망자들이 산처럼 쌓여있다고 하셨잖아요.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산처럼. 네. 그 산처럼 쌓여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타겟이다. 그러니까 산처럼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 이미 나온 사람 양쪽으로 다 하면은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회사를 100으로 봤을 때 회사를 잘 다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가기 싫고 여기가 너무 좋은 사람의 비율과 회사를 나가고 싶은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회사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나가고 싶은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한 1000만 명이라고 보면 우리의 잠재적 고객은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이다. 반은 넘는다. 반은 넘는다. 그 정도가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저 신발 좀 벗을게요. 네. 다들 이렇게 신발을 소파가 신발을 벗게 하는 그러니까요. 소파입니다. 이 신발 너무 열심히 묶어놔서. 탈로리피 협찬. 그쵸. 탈로리피 협찬. 네. 탈로리피는 정말 좋은 소파를 만들고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57분 교통정보. 57분 교통정보. 이 라디오 듣는 사람만 알아요. 네. 그쵸. 그런 얘기 뭐 핵개인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는 그 송영기 씨인가요? 송기령 대표님. 송기령 대표님. 난 이름을 진짜 비슷해. 나도 헷갈려. 대충 비슷하게만 나도 헷갈려. 그냥 두들겨 맞추는 건데. 네, 어쨌든 핵개인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나의 자아랑 또 나왔을 때의 나의 자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를 내가 잘하는 걸 해야 잘할 수 있는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으면 그거를 거의 끝까지 갈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어쨌든 결국에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스킬은 회사에서 배울 수 있지만 그 어떤 모티베이션, 네, 그 마음은 결국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라는 그런 느낌? 네. 그거를 다들 약간 파랑새를 찾듯이 자꾸 어딘가에서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 다른 촬영에서 했었던 이야기인데 이 얘기 욕먹기 되게 딱 쉬운 얘기긴 한데 제발 나를 찾아서 제주도를 안 갔으면 좋겠다. 제주도에 한 10,000명 정도가 나를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제 나의 일상을 벗어나서 뭔가를 찾는 경험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마음은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미 나의 일상에서 내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뭐 저는 책을 계속 찾는 일을 하고 있고 여기는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찍고 앉아 있고 일이 아니어도 찍고 앉아 있고 그게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이미 한 3, 40년 살았는데 어디서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건데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중에서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는 뭔가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해봐야 되지 않나, 새로운 뭐 알바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새로운 뭐 경험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물론 그 경험은 물론 의미 있고 좋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기보다는 안으로 들어가서 찾는 게 더 확률적으로 쉽다? 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거에 그냥 살짝 덧붙여서 하자면 전 제주도에 되게 자주 가는 사람인데요. 나를 찾아서 간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치. 네, 뭐 좋아하는 공간이 있어서 이제 이미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뭔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곳이어서 가는 솔루션이 건데 있는 거죠. 근데 게스트하우스에 자주 묵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나는 사람이 한 8할은 퇴사하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찾아서 지금 좀 뭐 찾아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맞아요.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퇴사를 하고서도 그 상황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심지어 쉬는 것조차 남들이 보기에 좀 멋있게 쉬거나 아니면 내가 이게 되게 또 의미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 같은 게 생겨서 해외를 길게 나가야 되나? 뭐 아니면 책을 써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적 부담감, 압박 그런 거를 퇴사한 이후에도 느끼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게 좀 안타깝기는 했어요. 쉴 때도 못 쉬는 거네.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뭔가를 찾기 위해서 고행을 나는 뭔가 찾아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제 진짜 나를 진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걸 이제 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트렌드처럼 뭐 한 달 살이를 해. 그치. 뭐 책을 유럽에 써. 한 달 살이를 하고 뭐 이렇게 맞아. 뭐 갑자기 유럽을 가. 막 이렇게. 퇴사를 트렌드로 그러니까 뭐 이 단어 너무 웃기고 이 표현이 되게 웃기지만 퇴사가 트렌드다라는 표현이 되게 웃기지만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약간 이제 그런 농담처럼 우리가 퇴사를 하고 나서 할 것들을 패키지화해서 팔면 잘 팔리겠다 뭐 이런 얘기. 잘 살릴 거예요. 오, 괜찮은데? 굉장히 버킷리스트처럼 퇴사 버킷리스트 같은 거 하면은 잘 팔릴 것 같아요. 체크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는 거야. 그럼 또 거기 가서 명상도 하고.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내가 좋아서 남들 눈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면 당연히 상관없죠. 그게 제일 건강한 거인 건데 내가 그러니까 계속 회사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할 일을 계속 누군가 던져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계속 누군가 줘. 그게 뭐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힘든 내 자유를 뺏어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진정한 자유를 소유해 보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골치 아프며 누군가 나한테 일을 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게 되잖아요. 두 분 다 표정이 아주 절절하신데 그래서 나왔을 때에 아무도 나한테 시키는 사람이 없을 때에 일단 한번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것 같고 저도 그걸 겪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진정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처음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도 나한테 일을 안 시키네. 만화책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OTT만 보면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여행이라도 가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외롭죠. 아까 이제 게스트하우스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방황하다 보면 이제 외롭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누군가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얘기할 때가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하는 건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 약한 모습인 것 같고 뭔가 내가 경쟁력이 떨어진 건 아닐까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은 맞죠. 은재님은 그래도 좀 이제 퇴사하신 지 좀 되셨지만 맞아요. 나오고 나서 그 느꼈던 그 감정의 변화나 그런 것이 좀 어땠는지 지금 궁금해요.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네, 이게 남의 얘기가 네, 아니라 네. 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거의 비슷하게 겪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제주도도 갔고요. 저도 제주도도 갔고요. 그때가 저는 코로나 때였는데 제주도에 지금도 기억나요. 신라 호텔 옆에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신라 호텔 옆에 호텔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그 장점이 뭐냐면은 신라 호텔보다 훨씬 싼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라 호텔의 퍼실리티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 좋다. 네, 뭐 거기 산책길도 좋고 뭐 다 좋잖아요. 맞아요, 그 길은 맞아요. 온전히 다 하면서 싼 숙소에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때 막 몇 박 며칠 정도를 아마 거기를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똑같이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회사를 나왔으며 앞으로 뭘 할 것이며 이런 고민을 하려고 갔으나 정리가 안 되더라. 그냥 잘 놀고 왔던 것 같아요. 잘 놀고 오면서 그때 내렸던 결론은 고민을 많이 하지 말자. 그리고 한 번도 안 놀았으니 한 십몇 년을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안 놀았으니 좀 놀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왠지 저도 사회적으로 계속 뭔가 생산적인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내려놔 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실천했습니다. 잘 놀았죠. 네, 하루 종일 OTT를 보고 만화책을 보고 뭐 라면을 끓여 먹고 너무 밤에 심심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은 저녁이 되면 우울해지거든요. 뭔가 나 되게 잘못 산 것 같고. 네, 괜히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쯤 되면은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 또 좀 기분이 좋아지죠. 들어가서 밤늦게 자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되게 비생산적으로 오래 쉬었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근질근질해지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막 생기고 이걸 하면 재밌지 않을까? 저걸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 생각도 예를 들면은 그 생각을 100개를 했다면 그 중에서 제가 어떤 무리하지 않아도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걸 하게 되는 일이 100개 중에 2-3개가 생기는 거죠. 그냥 그걸 한 게 그 중에 하나가 드릴토크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성황리에 시즌 1을 마치시고 네, 성황리라는 좋은 표현을 써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니까 너무 셋 다 큰 기대 안 하고 이걸 시작을 해서 막 끝이 창대한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시즌을 보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이제 14회를 하고 나니까 약간 좀 또 지쳐서 약간 휴지기가 있었고 다시 좀 움직일 힘을 얻어서 다시 좀 움직인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즌 1하고 다른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시즌 1에 대한 랩업 같은 느낌인데 그 3가지 정도의 깨달음이 있었죠. 첫 번째는 오프라인 모임은 정말 재밌구나. 그리고 너무 매력적이구나. 근데 2번째는 돈이 안 된다. 이 모임은 되게 재밌지만 돈이 안 된다. 3번째는 이 모임의 이 농밀하고 이 재밌는 이야기에 임팩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경험시키면 좋겠는데 오프라인이란 특성상 저희가 맥스 15명 정도밖에 못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15명만 하다니 너무 아깝다. 뭔가 진짜 재미난 영화를 만들어서 15명만 보고 있는 느낌인 거죠. 이거를 1000만 관객은 아니어도 한 5만 명 정도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15명이 보고 있는 거는 뭔가 우리의 리소스와 뭔가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3가지 이유 때문에 그 되게 냉정하게 내린 첫 번째는 오프라인을 그만하자 였었죠. 그건 되게 큰 결정이었죠. 왜냐하면 제일 큰 매력을 내려놓는다는 거니까 그게 제일 큰 결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15명 보게 할 수는 없다. 좀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 모드로 완전히 전환을 하자라고 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죠. 그거를 2분께서 되게 흔쾌히 너무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좀 저는 걱정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좀 든든했습니다. 그때 이제 와서 드리는 이야기죠. 그 저희도
사실상 기록을 남기긴 남겼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분명히 시즌 1에 분명한 장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소수 정예로 프라이빗하게 어디서 못 듣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우리끼리만 공유하고 그 인사이트를 나눈다라는 것은 명백한 장점이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너무 좋은데 이거를 더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대한 그런 갈증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후반에 가면서 이제 이거를 뭐 일종의 뭐 짧은 클립들로 좀 인사이트들을 공유를 해보자 이런 트라이들을 해봤는데, 사실상 콘텐츠가 그렇거든요. 이제 어떤 목적성으로 이루어진 것, 어떤 목적으로 행해진 게 아니라면 적합한 콘텐츠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과 속 이야기, 뭐 프라이빗한 이야기로 만들어진 그런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또 이런 콘텐츠로 나오기가 좀 이렇게 약간 안 맞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사원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이거는 컨텐츠, 우리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모여서 수다 떠는 것처럼 같이 만드는 컨텐츠로 만들자라는 이런 대전제 아래서 이제 만들면 공유할 수 있을 법한 좋은 컨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맞습니다. 완전 동의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의 어려운 점은 섭외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예전에는 내밀한 이야기를 해도 15명이니까 내가 해줄게 이런 분들이 많았었다면 유튜브랑 팟캐스트에 올린다고? 그러면은 다 듣는 거잖아 라고 하니까 오히려 옛날 같았으면 편하게 같이 해 라고 했을 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조금 바뀌어서 섭외가 예전보다는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 약간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드릴톡에 나왔을 때 장점이 뭐냐, 왜냐하면 저희 연사분들한테 돈을 한 푼도 안 드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뻔뻔하게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스스로를 강제적으로 정리하게 해줘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죠.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는 내가 회사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한 번씩 이런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정리를 못하죠. 대부분 다. 왜냐하면 이건 되게 자의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귀찮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도 정리를 해야 되고 내 생각도 정리를 해야만 해요. 아니면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은재가 뭐 어떻게 얼기설기 하다가 약속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다들 이제 약간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귀찮은데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보통 드릴톡이 있는 전날이나 전전날에 열심히 자료를 만드십니다. 대부분 비슷해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나를 정리하고 나면은 그날 같이 수다를 떨었던 날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만 내가 이거를 내 생각을 완전히 정리했네? 라는 개인 스스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고 그걸 어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오픈돼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더 번듯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실은 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섭외를 할 때도 뭔가 좀 더 섭외를 좋은 사람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훌륭한 사람을 해야 되지 않나? 내 주변에 어르신 중에 좀 더 번듯하신 분이 누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섭외하기도 힘들고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또 힘들어가고 있네? 이럴 필요 없는데? 이러면 오히려 더 별로인데? 그래서 다시 힘 빼고 그냥 수다 떨 수 있고 재미나고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회사가 어떻든 아니면 그 사람의 그런 사회적인 명망이나 레퓨테이션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재밌게 이야기를 깊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오케이인 것 같다라고 작전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힘을 빼고 그냥 자기를 정리할 수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나 이제 퍼스널 브랜딩 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호명사회고 핵개인이 되고 있을 때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다들 본능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이 플랫폼은 저는 되게 괜찮은 거죠. 막 더 너무 번듯해가지고 그런데 보통 나를 잘 안 불러주잖아요. 내가 엄청 유명하지 않은 다음에 나를 잘 안 불러주는 곳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오히려 되게 편하게 나와서 나의 회사의 생각이나 나의 일에 대한 생각을 강제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관점에서는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뭔가 나와서 번듯하게 말해야 돼 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은 오늘 이 영화를 보면은 뭐 약간 네, 그런 그냥 부담이 덜지 않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네. 편하게 우리는 진짜 아무런 수다 떠는 스크립트도 것처럼. 짜지 않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수다를 떤다라는 게 쉽지는 않죠. 네. 근데 뭐 지금 보시다시피 카메라가 이렇게 네. 엄청 큰 카메라를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괴물 같은 아이들이 발을 이렇게 문어처럼 들고 우리를 보고 다음번에는 좀 더 있는데. 예쁘게 해드릴게요.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정도 느낌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고. 옹기종기 이렇게 와서 그냥 내 생각이 어떤지 풀어내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외로움, 시즌 1에서 이제 키워드로 잡았던 게 외로움과 향상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또 이제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외로움 안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뭔가 다른 형태로 하기에는 어려웠지만 나와서 수다 떨면서 하면서도 얘기하면서도 내 안에 좀 정리도 좀 하고 어떤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도 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더 잘하고 싶은데 맞아요. 근데 그걸 또 티를 못 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재수없어 보일까 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회사 생활 혹은 자기 개인을 찾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그 외로움과 향상심에 대한 부분도 좀 채워지는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듣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 A&H 스튜디오의 분들이랑 만난 게 제가 올해의 천운 중 하나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생각의 결을 굳이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제 이쪽 업에서 일하면 더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수다를 떨어봐도 그렇고 막 여기를 세팅하는 어떤 접근 방식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 너무 적절하다는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내 생각에는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평소 얘기 이렇게 많이도 안 하잖아. 우리가 뭐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떠나 아니면 대화방이 난리가 나나 별로 안 그렇잖아요. 맞아요. 때 되면 와가지고 수다 막 떨고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헤어져서 그냥 각자 살다가 또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전혀 미리 짜지 않아도 되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실은 저도 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할 때도 별로 뭐라고 안 하고 여기서도 뭔가 이건 좀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주진 않는데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걸 전전긍긍해 하지 않고, 그게 저는 진짜 좀 고맙고 우리가 좀 궁합이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합니다. 네. 저희도 사실 뭐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은재님이 또 그 너른 마음으로 이제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사실 이제 저희도 제작으로 붙었었지만 그 이외에도 뭐 여기를 준비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도와주신 분들 좀 있었고 그다음에 맞아요. 참여해 주신 분들까지 해서 다 도와주신 분들이 은재님의 이 어떤 이 너른 마음과 너른 마음과 발을 따라서 이제 모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저희도 조금 편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희도 예를 들어 마음을 좀 어렵게 접근했으면, 그치. 예, 좀 오히려 좀 이렇게 부딪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좀 부드럽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도의 어떤 관계는 저한테는 되게 고맙긴 하다. 그 얘기는 드리고 싶네요.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항상 고마운 마음.
너무 훈훈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시즌 2에서 기대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혹시 뭐가 있으신지. 우리가 시즌 2 얘기를 되게 디깅하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실은.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될 텐데. 저는 기대하는 바는 이제 시즌 1에서도 물론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을 연사로 만나서 그분의 뭐 속 이야기 아니면은 뭐 그냥 진짜 일 외적으로도 내가 하는 생각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는 했지만 그때는 또 이제 어떤 연사라는 위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명의 연사가 있고 뭐 예를 들면 15명의 청중이 있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정말 맥스 3명, 뭐 2-3명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 사람의 지위가 더 깎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것보다 더 한 겹 벗어진 모습? 그런 좋다. 편안한 모습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 맨발로 앉아서 우리 앞바다리도 하고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그래서 좀 더 진짜 이야기 뭐 진실된 이야기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나 양날의 검인 게 딱 그런 걸 듣고 싶잖아요. 더 편하게 속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근데 회사와 일은 이게 참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자니 회사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회사 얘기를 하자니 그건 내 얘기가 아닌 내가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되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주제가 되게 양날의 검이긴 한 것 같아. 그래서 다들 섭외를 할 때도 그냥 뭐 누구누구님의 개인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좋지라고 했는데 누구누구 회사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그래?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지금 숙제입니다. 네, 저희한테는. 숙제. 잘 풀어나가 봐야죠. 뭐 개인의 이야기 안에 그런 분들은 개인의 이야기 안에 회사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좀 작은 회사면 좀 오히려 자유스럽더라고요. 자유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 내가 이야기한다고 욕할 사람도 별로 없어. 이라고 하는데 큰 회사일수록 회사를 마치 대변한다라는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나마 조직 문화 때는 저분들의 이야기가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배민을 일부는 대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 오셨는데 조직 문화를 뭐 총괄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오셨으니까. 근데 그냥 한 명의 실무자로서 아니면 뭐 리더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민에 대한 어떤 아직 정확하게 잡힌 솔루션은 아닌데 이런 방식은 어떨까? 이를테면은 재직자와 퇴사자를 같이 부르면 어떨까? 그러면은 양쪽의 이야기를 좀 재직자 아무래도 좀 좋은 이야기를 좀 해줄 테고 퇴직자는 좀 아쉽거나 섭섭한 얘기를 좀 해줄 테니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또 그렇게 섭외를 하려고 하면은 퇴직자는 막 나오려고 하는데 재직자는 좀 나오기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문득 든 생각은 이제 그 우리가 퇴사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퇴사를 하신 분들 이야기도 어쨌든 일단 그러니까 재미있다. 한 덩어리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내내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한 구다리 정도는 퇴사하신 분들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퇴사하시고 자기 일을 찾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단계를 밟으시는 분들은 그럼 자기 얘기와 회사 얘기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잘 이제 뭉쳐져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부담 좀 적을 거고.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 시즌 1도 시작이 되게 아주 개인적인 미미하게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부담 없이 시작해야지 이게 밀려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뭐 카카오 대표님도 퇴직하셨는데 알기도 하고 뭐 네이버 다니던 대표님도 알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 모시고 와야지 여기 어그로를 끌어서 조회수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하다가 지금은 좀 많이 내려오는 상태이긴 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네. 네, 부담스럽지 않게.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시즌 2가 어땠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말했던 500만 명의 타겟에게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냐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요새 꽂혀서 듣는 라디오가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를 정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제 오랜만에. 제가 대학생 때 저 별밤 세대 네. 열심히 들었고, 고스트 스테이션 열심히 들었고, 라디오 천국 열심히 들었던 딱 그 세대의 라디오를 열심히 듣다가 요새 좀 다시 듣는데, 이상순 듣는데 너무 좋은 게, 이상순이 말을 잘해서도 아니라 뭐 이야기가 뭐 재밌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옛날에 들었던 좋아하는 노래를 너무 잘 틀어주는, 그게 너무 좋죠. 그래서 듣고 있고, 또 뭐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2부 3부 시작할 때 퀴즈를 하나 내요. 그 퀴즈를 제가 한 번도 못 맞췄어요. 한 번도 못 맞췄어요. 어떤 그 재밌는 게 맞는 그냥 거야. 뭐 막 진짜 그냥 정말 황당한 거, 뭐 블랙 프라이데이의 블랙은 적자와 흑자에서 흑자를 말하는데 맞다면 O, 틀리면 X, 이렇게 막 그냥 정말로 뜬금없는 게 막 나오는데 한 번을 못 맞췄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열심히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드릴톡이 막 옛날에는 막 모여서 디깅하고 막 같이 고민하면서 뭔가 좀 위안을 얻고 이런 거였다면은, 드릴톡 시즌 2는 약간 이상순 방송처럼 그냥 나 열심히 살고 있고 가끔 고민도 좀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아, 나랑 다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네, 나도 이렇게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게 어떤 드릴톡 시즌 2의 목표입니다. 저는 운동이나 뭐 개발을 하거나 뭐 개발자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냥 어떤 그렇게까지 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편하게 틀어놓을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헤비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막 필기하면서 적을 정도는 아니고 예, 라이트하게 듣고 이 부분 내가 좀 좋은데 그러면 좀 써놔야지. 잠깐 요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오신 분들의 얘기도 좀 편하게 이제 좀 소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 듣는 분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그러려면 좀 처절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너무 진지하고 너무 처절하면은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 또 처절한 얘기가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처절하게 사네 이런 느낌이면 그치, 맞아요. 되지 않을까요? 다들 처절함이 있죠. 어느 한편으로는. 맞아요. 저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에 덧붙이자면 이제 물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연사의 위치가 있었다면 지위가 깎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우리네 삶을 사는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심야이란 표현 쓰면 안 되구나. 사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저희 거는 아무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비속어 써도 상관이 없어요. 부끄럽네요. 네. 심야이도 비속어는 아니에요. 일본어고. 일본어죠. 그래요. 네. 끝낼까? 끝낼까요? 네, 네. 섭외가 다 픽스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오실 분들은,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는 뭐냐면은 그건 드릴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인데, 내가 과거에 이런 거를 했지 라는 거는 좀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고 훌륭한 업적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자랑하려고 나오는 거는 좀 재미가 없고, 그냥 현재 내가 어떤 고민에 되게 지금 깊이 빠져 있고 이거를 되게 처절하게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좀 어렵고 또는 신나고, 그런 현재와 미래의 얘기를 듣고 싶지 과거의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다. 이 드릴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런 가이드만 가지고 갈 것 같고, 두 번째는 두 분 말씀하신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인데 공감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일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사연이라면 또는 사람이라면 열려있다. 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뭐 저희가 뭐 서브 MC로 나올 일이 있을까요? 그럴 일이 종종 있을까요? 등장할 수도 네, 있을 것 저는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등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즌 1에서도 그냥 제가 갑자기 예고 없이 툭툭 질문을 두 분한테 드렸던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도 그냥 툭툭 던져주시기도 하고 제가 놓친 거 있으면은 잡아주시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나영석 PD처럼 왔다 갔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화면에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있지만 항상 이 자리에서 같이 제작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현듯 출연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등장해 주시기를 이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쨌든 재밌게 듣는 분들도 재밌게 할 수 있게 뭐 아까 뭐 경품이 협찬을 좀 받아야 경품이 할수 있는데 그래서 PPL과 뭐 이런 거를 좀 약간 아 그럼요. 일단은 또 뭐 일단 오순티에서 저희를 압력. 대대적으로 협찬해 주시고 압력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짧게 넣으면 이제 또 이렇게 또 사연 남기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압력, 네, 압력. 또 그런 이거 식으로. 끝나고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또 준비된 게 많이 있다는 거 이렇게 어필하면서 요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 영화 이제 어떤 이제 드립톡 시즌 2의 이제 인트로 프리퀄은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여기까지 끝. 끝이었습니다. 안녕 슬레이트 한번 찍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